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만날 주제는 바로 백열전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를 바로 백열전구를 보내며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백열전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사용해 분들도 계시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10대라면 실제로 백열전구를 만났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테고 10대 이후라면 백열전구에 담은 추억 하나쯤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백열전구는 지금 우리가 1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사용했던 전등 방식 중에 하나죠. 전기용품이죠. 이 백열전구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요즘에 본지 많이 됐죠? 자, 제가 영상으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백열전구입니다. 백열전구를 제가 동작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게 되면은 백열전구는 철을 가열해서 빛을 내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쇠를 아주 달구게 되면은 쇠가 빨갛게 되면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과 똑같죠. 백열전구는 자 이런 유리통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냐고 하면 바로 발열되는 금속으로서 텅스텐을 집어넣게 됩니다. 텅스텐을 아주 얇게 돌돌돌돌 맙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필라멘트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필라멘트는 산소와 만나게 되면 그냥 산화해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뭐 질소를 넣는다든지 이 불활성 가스를 넣어서 이 텅스텐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주 오래되게 되면 이 텅스텐도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구가 다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백열전구를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 백열전구는 이제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뒷자리를 누구에게? 요 형광등에게 넘겨주게 되죠. 형광등은 백열전구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했습니다. 가격만 빼고 일단 빛은 밝고요. 수명도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열전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여러 가지 극복해 주게 되었는데 다량의 조명 방식을 할 때에는 특히 더 유리하게 됐죠. 하지만 이 형광등의 시대도 이제 저물고 있죠. 바로 그 자리를 누가? LED가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백열전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여러분께 들고 나왔습니다. 모양은 예전에 그 백열전구와 비슷하지만 실제 이 안에 위에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점광원이 분포된 우리가 LED라고 하는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의 모양은 예전 백열전구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지만 이 켜보게 되면은 확실히 빛이 예전 백열전구와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켓 형태만 백열전구죠. 형광등도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죠. 하지만 형광등도 왜 여러분 3파장 램프라고 해서 이렇게 똘똘똘똘 꼬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실제로는 형광등입니다. 이 안에 안전기 내장형 형광등이라고 해서 안전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형광등을 우리가 이렇게 3파장 램프라고 부르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이름 백열등. 여기 있는 거 이름 형광등. 여기 있는 거 바로 그냥 LED가 됩니다. 그러면은 백열등과 형광등 LED, 저는 오늘 백열전구를 보내면서 이 백열전구의 찬란했던 과거, 그 다음에 백열전구를 우리가 추억으로 보내면서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백열전구의 아까 동작 원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형광등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수은가스를 넣어서 여기서 자외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등 안에다가 아주 얇게 형광 물질을 도포해서 이 형광 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빛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형광등이죠. 따라서 형광 물질을 안에 흰색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흰색 빛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붉은색 가루를 도포하게 되면은 붉은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LED는 완전히 이제 그냥 다이오드니까 LED는 뭐 크게 우리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중요한 건 LED는 이제 직류로 동작한다는 것밖에 다르지 않죠. 그래서 형광등을 우리가 동작할 때는 반드시 형광 램프와 함께 그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이게 부성저항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낮아지게 되는 부성저항 특성이 있어서 형광등은 반드시 안정기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딸려 있어야 됩니다. 백열등은 형광등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형광등이 보통 처음에 백열등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형광등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명도 길고 그 다음에 수명과 함께 더 많은 광량을 내뿜을 수 있었죠. 백열등은 처음에 전원을 켜자마자 즉시 점등이 됐습니다. 얘의 장점은 즉시 점등이 됐죠. 그리고 가격도 싼 편이었고요. 그런데 형광등은 초기의 형광등은 즉시 점등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탁 램프를 켜게 되면은 예전에는 깜빡 하다가 딴 하고 켜졌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제 기계식 안정기일 때, 그럴 때는 예전에는 깜빡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신이 왔다 갔다 건망증 있는 사람을 저 사람 형광등 같네 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점등되고 이것은 깜빡깜빡이면서 점등이 됐죠. 따라서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가정에 한번 와보죠. 우리 가정에 자 이런 램프를 사용하는 곳 이렇게 소켓, 여기 들어가는 소켓을 우리가 리셉터클이라고 하게 됩니다. 리셉터클을 사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런 장소를 집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첫 번째, 현관. 그쵸? 맞습니까? 다음에 또 어디예요? 화장실. 베란다.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백열등을 주로 많이 썼었습니다. 나머지, 거실이라든지, 방, 주방, 이런 활동 공간에서는 우리가 주로 형광등을 사용했었죠.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왜 이쪽에서는 우리가 주로 백열등을 사용하고 이쪽에서 형광등을 사용했을까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주 점등 시간이 짧은 곳이었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켜놓지 않는 곳. 여러분 현관에서 등 켜고서 막 한 10분, 20분 있을 경우 있나요? 현관등이 한 1시간 켜 있는 경우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역시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베란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주 짧게 켜놓은 곳. 여기는 주로 등을 오랫동안 켜놓는 곳이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켜고 끄는 곳이 바로 이 형광등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즉시 점등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속설 중에서 형광등을 한번 켜게 되면은 1시간 켜는 것과 똑같다. 형광등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전기요금이 더 많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또 이런 개념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백열등이 형광등보다 모든 면에서 불리하지만 가장 우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백열등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연색성입니다. 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등이라는 거예요. 형광등이 가지고 있는 딱딱한 이미지와 함께 백열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아주 부드러운 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걸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면 안 되고 가정 말고 다른 곳에서 상업지구에서 한번 볼까요? 상업지구일 때 여러분 백열등이 유독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곳, 이 백열등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이런 전구 형태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 가게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반대로 그러면 형광등이 많이 들어가는 가게는 어디 있을까요? 형광등이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런 가게 본 적 있어요? 뭐야 이 가게는 왜 이렇게 형광등이 많아? 이런 곳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전자제품 파는 곳, 전자제품 매장, 그 다음에 편의점, 그 다음에 여러분 자동차 파는 곳, 이런 곳 혹시 본 적 있으세요? 필요 이상으로 밝다라고 하는 느낌 받아본 적 없으세요? 특히 편의점 같은데 엄청 밝죠. 편의점에 우리가 조명을 아주 밝게 하는 것, 기본 조도보다 훨씬 높게 하는 이유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아주 늦은 밤에도 편의점 불을 환하게 해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범죄 예방 효과. 세 번째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 졸지 말라고. 24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조명으로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게 가면 핸드폰 막 엄청 사고 싶다고요. 신형 핸드폰. 왜 그런 거예요? 조명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집에 가져오면 어때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사러 갔을 때 텔레비전
그 파는 곳 가면은 우와 텔레비전 되게 멋있고 우와 냉장고도 되게 멋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조명빨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백색 가전들, 주로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하얀색 조명, 그러니까 밝은 주광색, 일반색을 조사하게 되면은 더 깔끔해 보이고 더 유니크해 보이고 아주 세련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백열등이 많은 곳들도 있어요. 저 조명이 백열등 많은 곳, 어디? 예를 들어 뭐 술집, 그쵸? 그 다음에 보석 파는 곳, 그 다음에 옷 파는 곳, 이런 것들. 예전에 또 하나, 이런 것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포장마차. 이런 거. 포장마차에 형광등 켜면은 술 맛있을까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포장마차를 딱 봤는데 포장마차의 조명을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제가 어디 가든 조명 관심 있게 봅니다. 제가 모 대학교 온라인 콘텐츠에서 조명 관련된 콘텐츠도 만들었고, 대학교 때도 조명공학이라는 학문을 꽤 재밌게 공부했어요. 포장마차 딱 갔는데 형광등을 딱 켜놨다. 그럼 좀 이상합니다. 형광등은요, 자신 있을 때 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포장마차 이런 데는 아주 깨끗하거나 그렇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약간 포장마차에서 분위기로 술 먹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이 형광등으로 아주 그 젠틀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기는 좀 힘들죠. 포장마차는 백열등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장마차의 그 뭐라고 해요?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천막도 주로 우리가 붉은색 계통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연색성. 이 형광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백열등만의 가장 유일한 장점은 우리 인간의 감성을 좀 흔들 수 있는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술집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열등 있는 술집 잘 생각해 보세요. 백열전구 있는 술집 기억나세요? 어딘지? 백열전구만 있는 술집. 유명한 체인점에 땡땡 꼬치, 그럼 꼬치집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동그란 이렇게 등이 하나 있죠. 그 안에 이제 백열등을 이제 넣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꼬치집은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야, 다 같이 마시자, 위하여 건배 이렇게 먹는 데가 아니라 사람 하나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친구야, 뭐 오늘 고민 있다, 오늘 그런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딱 두 사람, 세 사람 정도가 술 먹기 딱 좋은 곳이죠. 이럴 때는 상대방의 감성을 좀 자극해야 되는데 감성 자극할 때는 바로 이 붉은색 조명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클래식을 보게 되면 영화 클래식 조승우 나오는 거에도 두 주인공의 감정 대립이 아주 미묘해지는 그 분기점이 바로 그 가로등 씬이죠. 어쨌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옷가게 가서 옷을 입어보면 되게 멋있다고요. 근데 집에 와서 입어보면 이상해요. 왜 그런 거예요?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회사 근처에 핸드폰 가게가 하나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근데 제가 인테리어 하는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서 조금 저렇게 이렇게 홀 매입등이었었는데 저거 좀 등기구가 조금 개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픈을 하고 나니까 좀 가게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핸드폰 가게는 엄청 밝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엄청 밝은데 조금 어두워 보여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야, 좀 어두워 보인다. 좀 저렇게 기준조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의 조도 가지고는 저기 있는 핸드폰 잘 안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3, 4개월 후에 손님이 있는 거를 제가 몇 번 못 봤어요. 어두우면은 손님이 잘 안 가죠. 이런 곳이랑 성격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조명공학자들, 그 다음에 조명을 다루는 전기 기술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백열등이 가지고 있는 감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가장 잘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의 상업지구의 절정판을 보려면은 큰 체인점을 가보거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 1층부터 쭉 올라가서 지상 꼭대기층까지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천천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옷가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 파는 곳,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안에서 전자제품 파는 곳마다 다 제각각 다른 조명의 형식으로 팔고자 하는 제품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다 효율이 높다고 형광등만 쓰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할로겐 램프도 사용하게 되고 저런 백열 등의 빛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붉은색이 있고 어느 곳에는 약간 주황색이 있고 커피숍 가보세요. 커피숍에 다 형광등 천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서 포근함 느낄 수 있을까요? 가서 포근하고 와, 이 커피숍에서 좀 오래 있고 싶다. 비 오는 날에 커피숍에서 커피 먹으면서 밖에 보니까 되게 좋네. 이런 운치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모두 관련된 조명공학에서는 계속 연구하고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백열전구가 지난 100년 동안 역사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형광등이나 LED로 오게 되면서 백열전구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백열전구 너는 수명도 짧고 말이야. 효율도 안 좋아. 만든 전기, 공급한 전기의 80%를 그냥 열로 손실해버리고 이 조명률은 20%도 안 돼. 그래서 너는 수명도 짧고 말이야. 너는 말이야 빛도 안 좋고 말이야. 너는 말이야 좀 쉽게 깨지거나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외력에도 약하고 그래서 너는 아주 단점 투성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다 단점만 지목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이 백열전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감성들을 우리가 한번 되살려본다면 그러면은 아주 더 좋은 조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LED 조명 기술자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백열등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조도는 충분해요. 근데 그 감성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예를 들어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논문에 보게 되면은 LED의 빛이 때로는 너무 밝고 파장이 스펙트럼이 넓지 않아서 우리 눈을 오히려 더 백열전구보다 피로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의 눈의 피로를 적게 하면서 적정한 조도를 얻으면서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 감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지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회사 사무실에서 이 LED 램프가 나갔습니다. LED 램프가 똑 하고 떨어지면서 고장났어요. 아이고. 결론은 고장난 겁니다. LED 램프가 딱 하고 고장이 났는데 이 고장난 LED 램프를 딱 보고 백열전구를 그리워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백열전구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마칠게요.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